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생을 망치는 독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난 후로 삶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까지 해쳤다거나요? 또는 친구나 가족이 어떤 사람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져서 걱정이 되시거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위험한 독한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독한 사람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볼게요. 독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 없이 가까워지게 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후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독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했다고 하면 축하해 하면서도 그 회사 정말 힘들다면서 승진해봤자 일만 더 많아질 거야. 월급은 얼마나 오르는데? 이런 식으로 당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어요. 또한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도 부정적인 말들을 해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너한테 맞을까?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차라리 안전한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들로 당신의 의욕을 꺾으려고 하죠. 더 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벌이기도 해요. 당신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도록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뒤에서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해요. 두 번째 특징은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운 탓을 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해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원들 탓을, 연애가 깨지면 상대방 탓을, 친구 관계가 틀어지면 친구 탓을 해요. 심지어 명백히 자신의 잘못인 상황에서도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네가 오해한 거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이런 행동 패턴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요. 항상 자신이 잘못했나 의심하게 되고 그들의 문제까지 떠안게 되니까요.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들은 사람을 마치 도구처럼 여겨요. 자신에게 유용할 때만 친절하고 필요 없어지면 차갑게 버려요. 처음에는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접근해요. 당신이 가진 것들, 예를 들어 인맥이나 돈, 지식, 능력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요. 그들은 정말 교묘해서 마치 당신을 정말 아끼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항상 자신이 무언가를 얻는 상황에서만 나타나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거나 무관심해요. 또한 감정적으로 조종하는데도 능숙해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당신이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만들어요. 네 번째 특징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생활의 일부예요. 자신을 더 좋게 보이게 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들의 거짓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 인맥 등을 과장하거나 아예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이에요.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반대로 말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무서운 점은 그들이 거짓말에 너무 능숙해서 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도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정말 능숙해요. 당신이 무심코 털어놓은 고민이나 트라우마, 콤플렉스 등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거나 조종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린 시절 왕따를 당했다고 했다면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너는 원래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또한 당신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또 실패하게 될 거야. 이런 말로 당신을 조종하죠. 여섯 번째 특징은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애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신이 하기 싫다고 하거나 거절해도 계속 압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강요해요. 개인적인 영역에도 함부로 침범해요. 당신이 사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계속 캐묻거나 허락 없이 당신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아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당신의 다른 인간관계에도 개입하려고 해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거나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거나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해요. 일곱 번째 특징은 분노 조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폭발시켜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협박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분노 폭발은 대부분 의도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겁주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죠. 실제로 그들은 상황에 따라 분노를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또한 분노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하면서도 진정한 반성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이 분노를 폭발시켜요. 이제 이런 독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거나 과도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주의하세요. 또한 그들이 과거 인간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중요한 단서예요. 만약 모든 전 연인이나 전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면 문제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독한 사람들은 빠르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진정한 좋은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의심해보세요. 당신의 개인정보나 약점을 함부로 털어놓지 마세요. 상대방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요한 비밀은 공유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그들의 말보다 행동을 관찰하세요. 독한 사람들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관찰해보세요. 특히 그들이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웨이터나 청소원, 후배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 사람이 같은 사람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현한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마세요. 또한 그 사람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명확한 경계선을 세우세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애노라고 말하세요. 독한 사람들은 경계선이 흐릿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세요.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큰 레드 플래그예요.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으세요. 모든 관계가 구원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변할 가능성이 없고 당신에게 계속 해를 끼친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당신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독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상담사, 법적 전문가 등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상대방이 협박이나 스토킹, 폭력 등의 위험한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당신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건강한 관계와 독성 관계를 구별하는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줘요.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의 입장을 들으려고 하고 실수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해요.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요. 반면 독성 관계에서는 늘 불안하고 긴장해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지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를 포기하게 돼요. 관계가 끝나고 나면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지만 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까지 독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독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방해하기, 책임 회피하기,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기, 약점 파고들기, 경계선 무시하기, 그리고 분노 조절 못하기였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초기 신호 놓치지 않기, 천천히 관계 발전시키기, 행동 관찰하기, 주변 의견 듣기, 경계선 세우기, 필요시 관계 끊기, 그리고 도움 요청하기였어요.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해서 독한 사람들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